투자에 쇼하는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퍼진 스윙률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유린입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또 찔끔 더 올랐습니다. 사흘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는데요. 22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어떠할까 다들 주시하면서 관망세가 짙었지만 기관의 순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졌고 또 막판에 외국인들 의외로 비차익을 중심으로 매수에 가담한 결과입니다. 자, 내일 22 통화정책회의 결과 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잠정치 공개 등의 이벤트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미리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1, 2부.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1부에서는 전문가들의 시장 분석 들어보는 이른바 내일장 업앤다운이라는 코너와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인 1인자를 찾아라가 1부에서 준비된 두 가지 코너입니다. 이어지는 2부는 30분 더 늘어나서 7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배워보는 이른바 리츠맵의 9회말 투아웃이라는 코너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줘요 리츠맵이라는 대문을 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위한 홈런주까지 2부에 숨어있다고 하니까 1부에 이은 2부까지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의 문을 열겠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부터 해드립니다. 오늘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김정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아니 김정아 전문가님 목소리 힘이 쫙 빠지셨어요. 옆에 장훈 씨 없으니까 역시 좀 허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짝을 잃은 파랑새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훈 씨가 아마 잘은 몰라도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다 주시하고 계실 텐데 TV 보고 계실 장훈 씨께 한마디. 뭐 굳이 드릴 말씀은 그렇게 뭐 없어 보이는데요. 예. 짝을 잃었는데 그래도. 예, 원래 뭐 남자들끼리 말을 많이 한다는 자체가 좀 추잡스러운 거기 때문에 예, 말씀 안 드려도 제 마음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예, 좋은 짝 빨리 만나셔가지고 사랑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두 분이 이전에 짝으로서 사랑을 나눴다는 게 되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추잡스럽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자, 뭐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김수영 씨를 일단 1부에서는 못 보게 되셨잖아요. 네, 그 인연이 깊은가 봐요. 네. 계속 2부에서 오늘 또 같이 하거든요. 오늘 2부 네, 한다시죠? 예. 좀 아쉬울 뻔했습니다, 그죠? 근데 예. 계속 앞으로 계속 같이 김수영 씨하고 또 2부도 재미나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의 깊이 있는 강의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잠시 후에 듣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매일 두 분씩 총 일주일간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꾸리고요.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립니다. 일단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일종의 중간 집계 형식으로 집계를 해보고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를 가리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멘토링을 담당하고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나오셨는데요.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 김정아 전문가님 차례로 상세한 프로필 소개 들어볼까요?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투자,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멘토링 곧 시작됩니다. 급등주 선취매의 달인, 급소 자리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 기업을 급등 전에 포착한다. 김정아 전문가의 멘토링 잠시 후 시작됩니다. 네, 두 분의 멘토링 시장 분석으로 먼저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내일장 업앤다운 시간인데요. 자, 오늘 정리가 있어야 내일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시장은 좀 특별한 게 없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22 통화정책회의 그렇죠. 결과도 못 들었고 한 네. 상태에서 또 막판에 또 기관의 외국인 매수까지 더해졌는데요. 네, 요즘 눈치를 잘 봐야 그죠? 이제 갈지 말지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요. 관망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오늘 밤 이제 22 사실 어느 정도 금리 인하는 1%포인트에서 0.25%포인트 내리는 것은 뭐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좀 보겠다. 그 금리 유로 22에서 통화정책 금리 인하는 중요한 게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시장에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오늘 미국에서 이제 비제조업
지수도 나오지만 그보다도 고용 동향이 나옵니다. ADP 고용 동향이 나오는데 고용 동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서 경제 지표죠 말 그대로 지금 경제 지표가 다음 주 초까지 거의 되면 지난달까지 경제 지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 지표랑 이런 통화 정책 회의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관망세가 있고요.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 변수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차익 실현 단기에 지난주 금요일 2% 급등하면서 사실상 50포인트 올라오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대다수 하락주는 7%에서 1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충분히 유혹을 느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받는 것이고요. 잠시 조정. 하지만 지난 금요일 날 급등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조정은 말 그대로 관망세지 아직 방향을 잡힌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정도 잡힐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수급을 가만히 보게 되면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를 매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통신 오늘 LG화학 같은 거 이런 거 좀 샀는데요. 화학통신도 좀 차별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관이 움직이고 있다. 기관이 오늘 또 좀 많이 샀는데 오늘 1858억치 샀는데요. 현물을 기관은 화학 운수 장비 이쪽을 좀 조선이죠. 운수 장비 쪽에 특히 그리고 현대건설 건설주 이렇게 좀 매수세가 좀 이제 가격 메리트가 큰 종목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때까지는 좀 이제 전체적으로는 몸을 사리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방향성이 나오기는 좀 무리였죠. 뭐 이벤트 결과도 못 봤는데 어쨌거나 기관은 꾸준히 사는데 외국인들이 조금 소극적이어서 수급이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것이 아직은 아닌 것 맞습니까? 파생까지 좀 살펴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22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제 1,2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확충해가지고 저번 주쯤에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그 알맹이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금을 이제 확충을 해서 어디다 쓴다고 했냐면은 SOC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20에서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금융권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죠. 즉 유동성이 공급되는 측면들이 있겠다. 금융권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이제 알맹이만 놓고 보면 호재가 맞고요. 그리고 각종 경제지표가 계속해서 이제 부진하게 나온다고 하거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악재가 맞습니다. 지금 갈팡질팡하는 사이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옵션 시장에서 해지가 아닌 방향성 베팅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손절시키고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계 자금 입장에서 본다면 악재와 호재 두 개가 동시가 있기 때문에 뭐 끌어올리든지 내리든지 이제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지션상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잡았던 하방 같은 경우에는 좀 허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만기를 또 조만간 앞두고 있는데 만기 앞두고 지금 포지션은 허수를 풀면서 1900포인트는 살짝 넘길 수 있는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하시면서 지수가 뭐 다 같이 손잡고 급등하는 흐름은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순환식으로 1900포인트까지 1차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장 우리는 또 하루하루가 궁금하기 때문에요. 내일장 오를 건지 내릴 건지 먼저 최병훈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내일 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관망하다가 눈치를 보다가 과연 위로 살지 네. 이런 판단은 해야 되는데 결국 예, 잠시만요, 최병훈 전문가. 저희가 내일장은 상승이다. 여기까지만 듣고 네. 김정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업이다 의견 나왔습니다. 김정하 전문가님은요? 예, 저도 이제 업으로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진행 방식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신데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 두 분 다 일단 내일장 상승이라고 보셨는데 아까의 말씀 좀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내일 22 금리 정책 좀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악재는 아니다. 그리고 미국 고용 동향 예상치에 근접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세도라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1930포인트는 기술적으로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봐서도 기관이 사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기관이 오늘도 사고 있죠. 그러면 윗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1930포인트까지는 긍정적으로 계속 시각을 가지고 이제 이익을 확대하는 구간
구간이다 보시고 빨리 파는 것보다는 계속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신규로 어떤 매수를 한다면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실적 개선되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22회 결과가 25bp 금리 인하 정도일지라도 예상한 결과일지라도 시장은 상승한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예,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기 위한 어떤 변수도 없고요. 그죠? 그런데 수급을 여기서 이제 올라갈 것은 이제 어떤 재료의 변수보다는 수급이 좋기 때문에 현재는 차익 실현보다 오히려 사는 구조다. 그래서 위로 간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유럽 위기가 완화됐기 때문에 확실히 추가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을 안 하고 계신데, 이 뭐 실적, 경기는 뭐 이렇게 빠르게 또 풀리기가 어려운 사안이니만큼 위로도 어렵다는 분석이 있지만, 아까 만기 때까지 한 1900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일주일 뒤 1900을 간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에는 충분히 뭐 구경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내일도 오르고. 예, 예. 그 예. 작년 10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시원시원하게 오른다기보다는 장중에 종목군 우량주들이 돌아가면 뭐 하루는 조선이 가면 하루는 IT가 가고 또 하루는 무슨 해운이 가고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수는 오를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 안에서 우량주를 지금 매매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겠다.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옵션 시장에서 흔들기 때문에 예, 위아래로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고, 그리고 당장 오늘 샀는데 내일 가지 않고 모레 가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연출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서 우량주를 찍지 못하셨다고 하면은 우량주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반등을 하고 나면은 우량주를 살 수 없는 그 매개 자체가 그 다음 기관들이 건드는 개별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있겠다.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하셔가지고 좀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역시 아직까지 개별주가 조금 낮고 시장은 순환매 흐름식으로 해서 다음 주까지 한 1900을 보여줄 것 같다. 내일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분 전문가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1인자를 찾아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오늘 두 분은 첫 포트를 짜시는 날이니만큼 포트를 어떤 식으로 꾸릴 건지 아마도 앞으로 내 포트에는 이러한 형태의 종목들이 담길 것입니다라고 계획을 미리 들어보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뭐 각오도 좋고요. 네, 주식 투자를 해서 사실은 이제 큰 대박을 노리는데 사실은 대박은 없습니다. 인생도 큰 대박을 노리지만 어릴 때는 실제 대박이 없죠, 그죠? 그래서 주식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대박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를 실행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안전하게 수익은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리투자 효과처럼 그런 식의 어떤 가장 좋은 종목들, 안전한 리스크가 작은 종목 위주로 저는 주로 포트에 편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신이 있을 때는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확신 있을 때 많이 실고 어떤 선택과 집중을 이제 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리스크를 있게 하는지 없게 하는지에 대해서 실천적 포트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지난 성적표를 좀 볼 텐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현 시장에 맞는 건 아까 뭐 개별주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최병훈 전문가님은 대형주라고 보십니까? 뭐 낙폭과대주라고 보십니까? 아까 실적 호전 얘기도 그렇죠. 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과 종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좋은 것보다도 주식은 향후에 미래를 먹고 살기 때문에 향후에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낙폭 가대주에 짧게 수익을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추세가 잡혔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물론 중소형주도 좋은 건 많지만 저는 이제 중소형주는 자금을 사실 적은 자금 가지고 수십억을 버시려면 소형주가 좀 되지 않거든요. 제가 20억이 목표라면 20억을 한 종목 살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대형주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의 앞으로 포트에는 그래도 좀 척하면 척, 예, 이름을 들으면 그 기업을 알만한 종목들이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김정아 전문가님은 개별주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예. 좋습니다. 뭐 내 포트에는 아마 좀 작은 종목들이 들어갈 것이다도 좋고요. 어떤 형태든 포트에 대한 미리 어떤 계획, 윤곽을 좀 잡아주세요.
예, 일단은 뭐 개별주라고 해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테마주라기보다는 개별주라고 하는 게 좀 중형주 스타일이 되겠죠. 완전히 예. 대형주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공략하겠다,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건 저는 포트를 앞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의 주권을 매매를 하는 것이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네. 기업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한 1년 뒤에 보면 조금 자라있고 2년 뒤에 보면 또 조금 자라있고 이런 식으로 네. 기업 가치가 늘어나는데 주가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마치 태양에 비춘 그림자처럼 나무의 그림자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렇게 그 반복을 하게 되는데 네, 김정 전문가님 영문과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문과처럼 말씀을 이렇게 잘하세요. 예, 영문과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예. 이제 현란한 또 어휘가 들어간 전략 계속해서 얘기 들어보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업 그 나무를 보면서 나무를 당연히 주시를 하면서 그 그림자가 변하는 타이밍을 노린 조금 스마트한 매매를 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이에요? 예. 머리에 남는 거는 나무, 뭐 그림자, 태양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중형주가 들어갔는데 예. 테마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좀 괜찮은 중형주들, 저평가돼 있다고 하거나 완전히 좀 잡스러운 그 부실 기업들이 아닌 중형 우량주들, 뭐 코스닥 우량주들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여드리겠다. 스마트한 매매 좀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전문가님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더 시장 성격에 맞다고 보시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 아까 최병훈 전문가님이 이제 수치로 좀 보여드리고 싶다 하셨었는데 지난 종목 리뷰하는 시간을 이번 주 특별히 갖고 있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의 지난 종목부터 제가 간추려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6월 한 중순쯤 한전 기술을 한 7만 8천원대 초반에 사자 하신 바 있는데요. 현재 8만 4천원까지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수익률은 7%가 넘고요. 6월 말쯤에 돼서 호남석유와 동부라이텍 언급하셨는데 특별히 호남석유는 7월 달에 기관의 급격한 러브콜을 받으면서 뭐 한 6% 이상 7월 달에만 올랐죠. 현재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23만 원 밑에서 매수 추천이 나온 바 있고요. 6월 정말 마지막 날에 거의 동부라이텍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자마자 10% 급등한 다음에 이제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2,1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자, 동부라이텍은 굉장히 좀 길게 보신다라고 했는데 사자마자 수익을 줘서 저희가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김정하 전문가님의 지난 종목 리뷰 이어서 한번 하나를 통해서 먼저 보시겠는데요. 자, 5월 말미에 현대산업이라는 건설주 언급하셨습니다. 거의 첫 시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목표가 26,000원까지는 못 갔지만 거의 뭐 25,000원까지는 가줬었고요. 6월 달 들어서 6월 초에 SBS 미디어 홀딩스 언급을 하셨는데 약간 흥부하는 것 같았지만 역시 호남석유처럼 7월 달 들면서 힘을 좀 냈습니다. 4,100원, 4,200원까지 와서 수익률을 13%가량 냈고요. 또 6월 중순쯤 시공테크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뭐 큰 화제였었죠. 장우 씨도 굉장히 기뻐했었고요. 추천 이틀 만에 정가게 종가상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또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추가 급등을 하면서 5,600원까지 와서 수익률 26%를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에 대한 이런 종목 리뷰 세 종목씩 해봤는데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께 한 종목 한 종목 대응 전략을 조금 더 살펴달라고 요청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3주간 연속으로 이제 있는 종목을 제가 이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날 제가 한전기술을 이제 하면서 물론 목표가는 87,000원이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84,000원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이 종목은 시가총액 3조 정도짜리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호남석유는 시가총액 정도 뭐 8조 정도 되는데 이 시가총액이 큰 것은 수익이 크게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 시점을 정확히 들어가면 짧은 기간에 한 달 동안 7% 이상을 보고 저는 한 달 동안 7% 정도를 보는데요. 대형주를 하면서 그러면 7% 정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죠. 한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 모멘텀이 생겼죠. 이때 5월 달에도 모멘텀은 말부터 뭐가 생겼냐면 바로 일본의 원전 재가동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에 모멘텀이 생겨서 주가 올랐습니다. 제가 추천한 건 여기죠. 여기서 78,200원, 300원인데 여기서부터 해서 단기에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받고 또다시 여기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87,000원 거의 충분히 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하시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도 수급 같은
것은 변함이 없이 계속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시고요. 대형주 이렇게 시가총액 3조 이상 이런 종목은 한 5% 이상에서 7% 한 달에 정도 수익 나면 7% 정도 하면 수익을 한번 챙기고 그 다음에 가져가셔도 좋고요. 지난번에 저도 나와서 82,000대 매도하고 가자. 그 이후부터 조정 받았는데요. 물론 이제 중기 투자자는 들고 가도 됩니다. 근데 단기 투자자는 이번에 중간쯤 그렇죠. 평범한. 한번 이익 실현하자. 85,000원에서 7,000원 사이 한번 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호남석유죠. 호남석유는 지지난주 목요일 날 추천한 종목인데요. 이제 진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6월 20일 날 여기서 제가 바닥에서 추천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추천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부에서도 주식조사들 2부에서 계속 하락주를 좀 6월에 많이 추천했었는데요. 그것은 낙폭 가대에 대한 뿐만 아니라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보고 들어간 것이, 추세 반등은 아직은 확정은 지을 수 없죠. 그래서 다음날 급락한 이후에 추세 계속 행보하다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바닥권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상 이 밸류에이션상으로는 현재 올해 예상 실적 밸류에이션상 고평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장보다 10% 평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만 가격 메리트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부양이 된다면 이것은 우상향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기준으로 며칠 동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시고, 목표가 27만 원이죠. 27만 원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내일부터 시작해서요, 다음 주 초반 정도는 한번 이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이익 실현 단가는 반드시 여기 그 하늘색이 있는데 여기가 손절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24만 3천 원 정도를 붕괴하지 않고 종가 기준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24만 3천 원 붕괴하지 않으면 27만 원 정도 목표가까지 가시면 되는, 27만 원 정도 가면 거의 이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이 나오면 쉽게 이제 추세 전환으로 가겠죠. 그럴 경우에는 계속 홀딩을 하시면 중기적으로 넘기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중기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다. 단기적으로 이제는 이익 실현을 곧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보시고 참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은 제가 소형주는 특히 동굴 하이텍이죠. 이런 소형주들은 사실상 자금을 한 종목에 1억째 살 수도 없고, 오늘 거래량 5만 주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거래대금 1억 1,4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거의 5% 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밖에 못 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소형주는 특히 사놓고, 저도 소형주를 편입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로 주로 들어갑니다. 그럼 장기 투자 소형주를 사서 뭐 한 달에 10% 먹기 위해서 소형주를 사진 않겠죠. 그래서 한 1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100%, 200% 이렇게 수익을 나기 위해서 들고 가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 이후부터 가고 있습니다. 지난 호남 석유 빼고 한전기술하고 지금 동물 하이텍도 마찬가지듯이 제가 추천한 것은 여기죠.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가다가 눌림목 주고 재착할 때 여기가 바로 N자형 상승의 눌림목 구간, 매수 급소 구간입니다. 그래서 급등주의 매수 구간을 그렇기 때문에 급등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가열권에 들어가 있죠. 이 가열권 들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제가 이제 불꽃잔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잔치집입니다.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850원, 제가 보는 여기 1,850원을 붕괴하지 않으면 계속 좀 들고 가시면 된다. 그렇게 하시고 장기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년 동안 4,500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계속 좀, 2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실적 나올 때까지 들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동부라이텍은 1년 정도 정말 장기로 보는 종목이고, 한전기술은 87,000원까지, 그리고 호남석유는 약간 현금화할 준비를 좀 해달라는 그런 AS를 들어봤습니다. 김정은 전문가님. 예, 저는 이제 현대산업부터 좀 네. 보도록 할까요? 뭐 현대산업이라고 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 토목보다는 아무래도 국내 주택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건설 경기가 항상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 시장 대세가 한번 시장 흐름이 턴될 때마다 수급 왜곡에 의한 그런 시세 발산이 한 번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22,000원대에서부터 올려놨다고 하면 지금 24,000원대 구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흐름들 보여주고
주고 있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네. 이것은 사람 손으로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6,000원까지는 지수가 한 1,900포인트 조금 위로 간다고 그 가정을 했을 때 26,000원까지는 시장 영향에 의해서 좀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하신다는 분들은 23,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으시고 26,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으신다고 하면 손절가 목표가가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효율적인 승부는 아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저 이제 3,000원대 이제 중후반 정도였었는데 이 자리에서 올해 안에 퇴계 이황을 보러 갈 것 같다. 5,000원권 맞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미디어 홀딩스뿐만이 아니고 이런 미디어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올 초부터 해서 미디어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그 매도세를 두드려 맞았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가격권대부터 이제 기관 투자 다시 쓸어 담는 모습들. 가격 메리트가 그 발산될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메이저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가 되면은 광고 단가는 또 올라가게 되고 미디어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여름철 그 올림픽을 앞두고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까지는 연내에 좀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4,0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잡으시면 되겠고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4,000원 아예 익절가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한가 치고 그다음에 추가 상승까지 해서 완전 주가를 레벨업 시킨 시공테크 설명 들어볼까요? 예, 시공테크가 이제 최근에 한 3, 4일 정도, 한 4일 연속 음봉이 띄워졌죠. 5,600원 구간에 두드려 맞고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봉이 연속적으로 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그 죽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그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7,000원 이상 갈 수 있는 충분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여수 엑스포 관련된 테마가 붙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선 관련된 정책 그 테마도 이제 좀 붙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고 보더라도요. 이제 사업 내용 자체가 이제 그 박물관이나 그런 전시 시스템에 있어서 독보적으로 이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업체입니다. 제조업체가 아니고 서비스 업체로서 지금 재무구조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테마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시공 미디어라는 그런 교육 관련 회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퇴계 이황 이상을 기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봉상 잠깐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주봉상 4,750원 정도까지, 4,750원에서 4,800원 정도까지 이거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주봉상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봉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마치 급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으나 만약에 여기서 4,750원에서 돌린다고 하면은 21선 지지받고 딱 돌리는 흐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고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잡으신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6,000원까지는 좀 무난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역시 김정은 전문가의 종목도 AS를 꼼꼼하게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포트를 짜야 되는데요. 그 이전에 한 말씀씩 여쭤보고 싶은 거는 최병훈 전문가님, 뭐 한 평균 10% 가까운 이렇게 수익을 내신 바 있는데 네. 이거 이제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네, 그렇죠. 네. 좀 아쉽거나 하진 않으신지, 또 자신 있으신지. 네, 뭐 일주일 만에 주로 장이 괜찮으면 대형주도 10%씩 이렇게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네. 장이 안 좋을 땐 대형주는 쉽게 수익이 안 나죠. 그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장이 안 좋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으면 되거든요. 장이 좋을 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면 되니까 앞으로 장이 좀 어느 정도까지는 기대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수익을 일단 올려놓고 네. 장이 안 좋을 때 좀 쉬자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신 있으시다. 선택과 네. 집중 전략을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김정은 전문가님, 예. 제로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거 시공테크 26% 사라져요. 예,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또 다른 제2의 시공테크 그 이상 뭐 종목 준비하셨나 보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 주특기가 조용히 있다가 좀 한 방씩 치는 투자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맞아요. 평소 때는 네. 좀 오해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왜요? 제가 시공테크를 회원분들하고 그 몰빵을 했다고 이제 소문이 좀 많이 나가지고 도박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이 그 소문이 났는데. 도박을 하는, 저는 구박을 하는 걸로 들었어요. 예,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평소 때는 안전한 종목으로 이제 저평가된 개별주들 안전한 종목으로 이제 한 10%씩 운용을 하다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승부를 보는 것이지. 네. 예, 그렇습니다. 승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부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내주고 상대의 큰 것을 빼앗아 와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지만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한 번씩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다가 그런 종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운전만 하면 재미가 없죠. 중간에 한번 기회가 됐을 때 한번 쑥 밟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각오까지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1인자를 찾아라 포트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1인자를 찾아라 처음 포트를 꾸리는 첫 주 최병우 전문가님 어떤 식으로 포트를 꾸릴지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는지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첫날인데 네. 1억 가지고 돈을 이제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안 잃고. 그래서 일단 1억 가지고 저는 20%낼 때까지는 조금 포트를 몇 종목 해서 좀 분산 투자를 하고 20% 수익이 났을 때는 거의 올인식 투자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기니까 손실이 없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안전한 종목들 지금 이제 하락주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지금 홀딩하고 있는 저희 뭐 회원도 많은데 일단은 이제 신규로 손실이 안 나면서 안전한 종목 먼저 하겠습니다. 네 종목인데요. 비중 세 종목은 대형전 30%씩 가고 한 종목 10% 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요. 그다음에 일단 종목은 장기 종목입니다. 6개월 이상 가는 동부 하이텍이고요. 그다음에 단기적 1개월 내려가는 SK네트워크스, 그다음에 삼성증권, 쌍방울 이렇게 네 종목을 이제 오늘 포트에 편입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최병훈 전문가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네. 이따가 이제 김정아 전문가님 아직 안 들어봤지만은 첫날인데 네. 막 그냥 정신없이 담으시거든요. 지금이 이렇게 주식을 사실 막 사도 되는. 저는 한 종목 사고 제가 혼자 하면 이렇게 네 종목 하지 않거든요. 한 종목 하는데 네. 일단은 처음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종목을 일단 다 담아야지. 지금 현금이 없어서 돈을 못 사고 있거든요. 주식을 못 사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종목이 리스크는 적은데 예상 수익률은 리스크보다 2배 이상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은 빨리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내일 몇 프로 사서 손실 평가손이 나더라도 그건 일단 중요하지 사는, 않다. 예. 일단은 편입해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동부 라이텍이 아니라 이번 동부 하이텍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6개월짜리라고 해주셨었죠? 네, 6개월 단기 저는 목표가를 제시했는 그 가격이 6개월이고요. 그래서 6개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나면 계속 들고 가서 목표가에 이제 상당히 높은데요. 장기적인 투자를 해도 되고 이제 이 동부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 그 비머리 반도체에 이제 제조하는 회사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동부하이텍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구조가 비머리 반도체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있고 20%에서 40% 나는 쪽으로 이제 팩을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전환할 수 있는 사업 구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날로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반도체 정도를 비중이 얼마나 빨리 넣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수익성이 좌우가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동부하이텍은 삼성전자는 잘 나가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중요한 것은 휴대폰도 가지만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APP죠.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공급이 딸리니까 계속 공급할 생산이 차질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전환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이제 동부하이텍에 이제 주고 있죠. 그래서 동부하이텍은 고객사를 삼성전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경기에 따라서 사이클 어떤 반도체는 사이클링 어떤 산업이에요. 그래서 가동률이 밴드가 상당히 폭이 컸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도 고객을 확보했기 때문에 밴드 가동률 밴드가 짧게 폭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는 매출도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흑자가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나는 어떤 흑자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2분기는 흑자로가 된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일회성 비용 어떤 이제 일회성 비용이 이제 성과급 여러 가지 이런 것 들어가면서 소폭 적자에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주가 바뀌고 있다 이제 사업 구조.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어떤 영업이익 구조적인 흑자 전환되는 어떤 그런 게 구조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장기로 봤을 때 내년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큰 성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특히 네. 앞으로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적으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간 로봇 시대죠. 로봇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날로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바로 동부하이텍은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저는 현재 가격에서
비중 현재 장기니까 30% 싣고 6개월 이상 가고요. 그다음 매수가는 현재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올랐는데 3.5%는 올랐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22평선 근처인데요. 물론 기다렸다 사도 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월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주 바닥권입니다. 이렇게 바닥권이기 때문에 대충 사놓고 기다려도 된다. 그래서 내일 시가에 사서 30% 사고요. 목표가는 자, 월봉으로 보시면 목표가는 물론 장기 투자기 때문에 수익이 나서 계속 들어가 되지만 6개월 정도 목표가입니다. 13,000 정도를 보고 가져가겠습니다. 거의 뭐 2배 가깝네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탄력성이 장이 갈 때는 다른 종목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 3년 동안 탄력성은 20위 안에 거의 들었거든요. 상승률 안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갈 때는 잘 가는데 조금 시장보다 느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1분기 적자가 영업 적자 한 30억 정도 났는데 이번에는 거의 또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부터 뭐 영업도 이익 구조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바이텍 장기로 네. 보는데 예, 뭐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세 종목 네, 세 종목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제 세 종목 있는데 또 한 종목은 이제 대형주죠. SK네트워크스입니다. SK네트워크스는 여러분들은 SK네트워크스 뭐 잘 아시죠? 대다수 아시는데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안 갔습니다. 이 종목은 뭐 화학주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많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중요한 것은 실적이 1분기에 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을 예상 실적 보니까 한 50% 1분기보다 50% 증가된 걸 예상이 되는데 한 1,000억 정도 나올 거로 보여요. 그런데 작년보다 한 37%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회사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지금 현재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바닥권이죠. 그죠? 그러지만 현재 상태에서 사게 되면 올라가야 될 모멘텀이 있어야죠. 이 모멘텀은 바로 고마진 사업부 패션이나 중국의 패션 쪽이죠. 워커힐이나 이쪽에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대폭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주봉상을 보시면 지금 주봉으로 22평선이 9,500원대입니다. 그래서 9,800원 정도 목표가를 단기로 잡고요. 길게 보시더라도 자 월봉을 보더라도 바닥권이 이제 양봉이 2개째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종가는 안 끝났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만 원대는 다시 진입할 것이다. 진입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럼 주식은 이유는 바로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 2분기부터 그리고 3분기도 1,000억대 이상 1,300억대 정도 나올 걸 보이는데 그러면 올해 목표인 4,000억 정도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네. 보시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2013년도에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이제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수익성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향후의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애널리스트의 어떤 목표가는 15,000원, 14,000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일단 보고 9,800원 목표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8,70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실적이 좋아지든 사업 구조상 뭐 턴어라운드 하든 두 종목 이어서 들어봤고 나머지 네. 종목은요? 여러분도 뭐 들으면 다 알겠죠.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자 지금 이 시점 왜 정권주를 추천하? 지금까지 우리한테 피눈물을 준 종목인데 왜 또 그죠? 예. 이 정권줄까? 근데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지금 시장의 중요한 것은 가격 메리트다. 하학주가 하학주가 올해 2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50% 이상 납니다. 영업 실적이. 그런데 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내일 잠재 실적 발표인데 삼성전자 실적 아주 잘 나올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또 추세적으로 갈까요? 저건 고점 뚫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번 삼성전자 실적을 오히려 팔아야 되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도 이제 오늘 최근 들어서 중요한 것은 증권주 중에 요즘 삼성증권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그 얘기는 가격 메리트가 워낙 좋은 상태고요. 그럼 삼성그룹주 펀드 중에서 삼성전자라든지 기존에 많이 IT 대형주 삼성테크 뭐 많이 올라온 주식을 팔게 되면 다시 삼성그룹주 내에서 뭔가 사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가격 메리트 있고 향후에 업황이 다소 개선될 거로 기대되는 그 중에서 삼성증권이고요. 그래서 삼성증권 이제는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면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네. 기술적으로 막 보시면 일단은 지금 현재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거는 뭐 물론 모멘텀도 크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술적으로 보셔야죠. 기법대로 보시면 제가 보는 기법대로 오늘 49,000원 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내일 종가 기준으로 5만 원 안착한다면 이 주식은 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1월 달에 보시면 1월 달에 주식이 이렇게 유로존이 위기감이 약화되면서
약화되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급등했죠. 거의 40%를 바로 올라갔습니다. 한 달 만에. 그처럼 한번 유로존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나 어느 정도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이번에도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금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사서 내일 시가와 종가의 절반씩 사서 비중 30%는 사게 되면 목표가 58,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서 가져가면 리스크 없이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부하이텍, SK네트워크스, 삼성증권에 이어 또 한 종목이 있죠? 네, 이번에 소형주는 지금까지는 비중을 30% 갖고요. 네. 그래서 세 종목 35, 90% 실었습니다. 이제 내일 시초가부터 종가가 실었죠. 그죠? 그럼 이제 10% 남았는데 과연 뭘 실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쌍방울을 실겠습니다. 쌍방울. 제가 작년 3월 달에 1년 목표로 600원에서 1,500원 추천해서 2,000까지 거의 갔었는데요. 6개월 만에. 이제 다시 또 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1,100원인데 현재 상태. 왜냐하면 이 쌍방울도 그때 미리 예상했던 것처럼 제가 예상했던 1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적게 나와서 다시 빠졌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을 봐야 되는데 중국 시장에서 이제 로드샵이 오픈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오픈 30개 되긴 하면 올해 지금 현재 7개 오픈돼 있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성장성을 그대로 얘들이 실적이 받을 것이다. 동남아도 지금 3호점이 오픈돼 있죠. 그래서 실적이 개선된다면 시간이 걸리면 간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좋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보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시가에 사는 건 소형주라서 일주일 전에 장중에 상도 갔었네요. 네네. 네. 장중에 상 갔다가 거래가 많이 실렸죠. 많이 실린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면 이 차익 실현이죠. 그런데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는 것은 사고 안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조만간 한번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가가 높아서 음봉인데 마이너스권에서 한 1,080원 정도 사게 되면 목표가는 일단 이 122평선 돌파한 1,250원 정도까지 가서 조정받지 않겠나. 조정받고 시간이 걸려야만 저 위에 제가 목표는 2,000 이상은 실적이 나오면 가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3분기 하반기는 지금 비수기입니다. 근데 3분기 하반기는 좀 성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좀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10% 비중으로 좀 소형주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SK네트워크스도 30%, 요 쌍방울이 10%에서 현금이 제로예요? 네, 현금 30, 제로입니다. 30, 30, 10%. 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날부터 꽉 채운 네 종목 얘기를 최병훈 전문가 포트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 혹시 김정은 전문가님이 한 종목을 5개 얘기하실까요? 예, 저는 딱 깔끔하게 한 개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요? 예. 많이 나오셔도 되는데 시간은 없지만 사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좀 차근차근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딱 하나만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저평가 중형주일까요? 아닙니다. 코스피 200 우량주다. 이렇게 그 말씀을 아니, 아까 포트 드리겠는데. 계획과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말이 없다 보니까 요약해가지고 혼자 좀 생각한 다음에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형주의 범위는 개인 투자자가 잘 사지 않는 삼성전자 이런 거, 네. 그 정도 그거를 이제 대형주로 이제 보시면 되겠다. 한 2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대형주다 이렇게 예, 말씀을 기준이 좀 드리겠습니다. 다르셨군요. 예. 자, 궁금합니다. 오늘 종목은요? 딱 한 네. 종목.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을 이 시점에서 예, 왜 그렇습니다. 얘기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영업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요. 2011년도 3분기부터 영업적자 얘기 나오면서 계속 이제 하락을 해왔고 이번 영업도 이제 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적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악재에 사고 호재에 파는 것이고 그리고 주식이 추세적으로 강하게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악재가 해소되는 기대감. 이거 이후에 한번 기대감을 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악재 자체는 환율 그동안 상승하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그 고철 가격까지 상승을 하면서 그 원자재에 대한 마진율이 굉장히 원자재 가격이 뛰어가지고 마진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전방 업체인 조선사들의 후판 주문량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건설 경기 침체로 이제 철근 같은 거에 판매량도 좀 감소를 하면서 완전히 지금 비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비수기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부터 팔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최근에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 좀 포착을 하시면 되겠다. 주가도 지금 바닥권을 완전히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한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봉, 주봉, 월봉을 다 펼쳐놨는데 일봉상 보신다고 하면은 2005년 이후에 동국제강이 그 주가를 여러 번 저점을 확인했었는데 네. 그
주가를 확인했던 최저점 부근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주봉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본다고 하면 완전히 등비 라인에 와 있고요. 네. 월봉을 본다고 하면은 그때 1998년도에 IMF가 오고 난 이후를 제외한다고 하면 그 이전부터 주가를 저점을 확인했던 라인을 거본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권대는 실적을 떠나서 동국제강이라는 회사의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저가 메리트를 느낄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그 말씀을 드리겠고. 네, 지금 이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는 말도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 구간에선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막을 수가 없을 때가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저가 매수입니다. 네. 저가 매수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자들도 많고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살라고 마음 먹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개인들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까지 개입이 되는 모습들 좀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한 2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트에 20% 정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가격은 네. 16,100원 정도면은 충분히 편입이 가능하겠다. 오늘 이렇게 그 종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은요? 예, 손절 가격은 마찬가지로 좀 짧게 15,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고요. 비중은 20%, 기간은 한 달 정도 안에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은 전문가님의 딱 한 종목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완성된 첫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최병 전문가님이 손을 번쩍 들고 계신데요. 첫날부터 종목을 전부 다 찾았습니다. 종목은 4가지. 동부 하이텍은 지금 비중이 한 30%, 지금 쌍방울이 10% 들어가고 나머지 세 종목은 모두 다 30%인데요. 동부 하이텍은 한 6개월 정도 아주 장기 종목, 쌍방울은 10%로 실렸는데 단기 종목이 되겠습니다. 가격과 함께 다시 좀 살펴드리면요. 자, 동부 하이텍은 장기 종목인데요. 자, 일단 영업이익 구조적으로 흑자 전환하는 것이 임박했다는 이유, SK네트워크스도 2분기부터 실적이 대폭 좋아집니다. 일단 차트도 바닥에서 꽁틀, 삼성증권도 내일 시가의 반, 또 종가의 반 해서 30% 사고 싶다고 하셨고 가격 메리트의 수급까지 개선되고 있습니다. 쌍방울은 단기로 보고 있는데 해외 모멘텀, 2분기는 실적이 안 좋겠지만 또한 3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초가 매수가 두 종목이고요. 삼성증권은 내일 아침 그리고 종가 나누어서 그리고 쌍방울은 1,080원 정도, 오늘 종가가 1,100원인데 약간 눌림 시 매수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김정은 전문가의 오늘 첫 종목이자 첫 포트를 보면요. 자, 한 종목을 할 거는 이미 사진에서 예고하고 있었군요. 예, 동국제강 한 종목 20% 한 달 정도 보려고 생각 중이신데요. 영업 적자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도 주가 이렇게 싼 적이 없습니다. 역발상 투자로 이럴 땐 사면 언제 사느냐. 이렇게 영업 적자 소식이 나올 때 오히려 매수 찬스다라는 관점이십니다. 16,000원 매수 목표가 단기로 2만 원, 손절가는 타이트한 15,000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된 포트 봤습니다. 두 분의 스윙을 기대해 보겠고 1부 거의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이벤트 마련하고 있죠. 정답 맞추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가 문제를 각각 한 문제씩 내주실 텐데요. 최병훈 전문가님. 네. 예.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거래소 상장사 중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은 첫 번째 LG전자, 두 번째 현대차, 세 번째 삼성전자, 네 번째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목소리만 잘 들어도 답을 풀 수 있는 문제. 이어서 두 번째 퀴즈. 김정은 전문가님. 네, 자,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가치로 매매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주가 수익 비율, 프라이스 어닝 레티오라고 칭하는 지표는 어떤 영어를 안 것일까요? 읽어주셔도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영문가로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 1번 EPS, 2번 PER, 3번 PBR, 4번 ROE가 되겠습니다. 네, 일부러 안 굴리신 거죠. 김정은 전문가님 몇 번이죠? 답이? 예?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잘 들으셨을 텐데요. 자, 이제 정답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리치맵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리치맵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시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클릭하시면 문제가 보일 텐데 퀴즈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정답 체크하고 끝이 아니라 정답 확인이란 것까지 클릭을 하셔야 완료가 되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자,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온라인 회원, 그러니까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회원권
상품권을 1등과 2등분께 드리고요. 3등 하신 분께는 저희가 10분을 뽑아서 주식 관련 서적을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자, 일주일 단위로 2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주어지니까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문제는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저희가 추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 8시에는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무료 공개 방송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박준남 전문가님 주식 천왕이라고 불리우시죠. 상위 1% 투자 전략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해주신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 필요할 텐데 오늘 2부도 제 왼편에 앉아 계셨던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2부에서 문자로 혹은 전화로 여러분의 종목 봐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